공수처 수사 일지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 12월 4일 새벽에 계엄이 해제가 됐어요. 그 직후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세 군데가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그 수사가 다 각각 시작이 됐는데 12월 8일에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게 사건을 보내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사건을 보내라라고 요청을 갖다 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공수처법 25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공수처 법에 따르면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그 지금 진행되는 사건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반드시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란 말은 없는데 그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넘기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게 왜 그런가? 만약에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다 언론에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쌩까고 수사를 진행을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저거 공수처법 위반이다, 위법한 수사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검찰하고 그 공수처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나 이론적으로는요. 공수처가 최고예요. 이론적으로는 공수처에 진짜 뭐 유명한 검사들 뭐 안대희 뭐 우병우 누구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장이 있어야 되고 공수처 부장 검사들도 그 바로 밑에 정도 되는 사람들 아주 그냥 그 뭐 검찰에서 이름난 칼제비들 뭐 한동훈 뭐 누구 그래가지고 쫙 깔려 있고 평검사들도 그냥 뭐 저같이 그냥 동태눈깔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내가 공수처장 한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공수처장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중간은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그 공수처가 뭐 이런 그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내란죄니 뭐니 뭐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뭐 언론이나 뭐 민주당이나 그런 뭐 그 이야기 나와도 제가 공수처장이었으면요 눈 딱 감고 이랬을 거예요. 안 할 건데요. 왜 안 합니까? 아, 우리 수사권 없는데요. 우리는 기소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데요. 그다음에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역량도 안 되는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공수처가 저렇게 욕 먹었겠습니까? 오동훈 처장이 와인 마셨다고 법인 저 같으면요. 가만히 있으면서 눈치 살살 보면서 그 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했네. 그럼 뭐 우리끼리라도 와인이라도 먹읍시다 하면서 그 한우집 가가지고 43만 9천 원어치 와인 먹고 그냥 입 싹 씻고 가만히 있지. 못하러 저렇게 하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근데 어쨌든 공수처가 요청을 하니까 법에 따라서 요청을 하니까 저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2월 18일에 검찰이 공수처에다가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에서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어디에다가 서부에다가. 그래서 이게 과연 나올까? 이 과연 수사권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12월 31일에 12월의 작년의 마지막 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2024년의 마지막 날을 그날에 서부지방법원에 판사 이름 다 외우죠. 이순영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갖다가 딱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일 그날은 이제 노는 날이니까 그 새해 첫날부터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지. 1월 2일도 지나가서 1월 3일에 새벽 6시부터 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제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안 됐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체포영장 청구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또 발부 받았죠. 이번에는 누가 했습니까? 이번에도 서부인데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눈치를 보다가 15일에 그 어마어마한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서 성과를 갖다가 냈죠.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때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하나씩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캐딜락 그 에스컬레이드 차 이렇게 몇 대 쫙 준비해 가지고 그걸로 한남대교 건너서 그 고속도로 그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과천으로 빠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옷 입은 채로 그 잠도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5일 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그날 대통령을 조사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체포 적부심도 있었고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게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영장실질 심사한 게 1월 18일이었어요. 그때 부장판사는 차은경 부장판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일 2시 50분에 새벽 2시 50분에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그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서부지법에서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딱 있다가 어제 1월 23일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다가 송부를 했는데 자세히 보세요. 서부지검에 송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다가 송부했습니까? 중앙에다가 송부했네. 영장은 서부에서 다 받아놓고 왜 중앙에다가 그 송부를 갖다가 했나? 그거는 공수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수처법에.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영장 받은 거 그거 제대로 받은 건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문제 있죠. 문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유창종 검사장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 유창종 검사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생이시고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이제 80저 때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그 유명한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다. 대전고등학교 하면 생각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권순일 대법관, 두 번째 또 누가 있습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도 대전고등학교 나왔다. 그런데 유창훈과 권순일 대법관의 선배님 되시는 유창종 그 검사장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거 한번 저기 좀 보여주세요. 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사건 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중앙에다가 송부했다. 왜 송부를 갖다가 했을까? 그 이유는 셋째 줄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유창종 검사장님이.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유창종 검사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워낙 높으신 분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다. 수사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검찰에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오로지 경찰에만 있는데 그런데 경찰이 해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송부받아서 무리하게 수사한 다음에 경찰에다가 휙 던져버린 거예요. 휙 던져버렸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월 23일 어제 그 어디에다가 송치했습니까? 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까? 서부지법에서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발부받았으면 서부지검에다가 송치해야지 왜 중앙지검에다가 송치했는가? 그 공수처법 좀 띄워주세요. 26조. 공수처법을 갖다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공수처는 그 법제 3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 저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그 사건을 할 때에는 수사를 한 때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어디에다가 송부해야 됩니까? 피의자의 관할이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관할이 있는 그런 데다가 송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딱 찍어가지고 중앙지검에다가 송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 2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공수처가 이제 만세를 갖다가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만세 부르면서 검찰에 송부를 갖다가 했는데 기록을 갖다가 그 송부를 했는데 사건 자체를 송부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송부한 것인가? 중앙지검에다가 송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받은 게 관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이제 그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31조인데 31조 좀 띄워봐 주세요. 31조 재판 관할 수사처 검사가 그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이때에도 원칙은 중앙지법 관할인데 다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대표적으로 범죄지 어디입니까? 뭐 과천도 있고 여의도 국회도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 소재지 뭐 용산도 있고 뭐 그 과천도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피고인의 주소지 이런 관할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데다가 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주장한 게 뭐냐면 저거 근거 있지 않냐?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서부 관할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왜냐? 용산을 관할하는 데가 서부니까 용산에 누가 사느냐? 윤석열 대통령 관저도 한남동이고 한남동은 용산구고 그러니까 서부가 관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다? 그 31조에 본문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본문을 제대로 안 읽었습니까?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처 검사가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습니까? 기소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경우 딱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사, 검사, 경찰. 그럴 때에만 그럴 때에도 그 수사처 검사가 기소할 때에도 그 중앙지법에 관할로 하는데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그 다른 관할 법원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근거는 뭐냐면은 그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그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만 저런 관할권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사건을 어디로 보내야 된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은 그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6조에 따라 가지고 중앙지검에다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갖다가 할 수 있나? 제가 봤을 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나? 기소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 서부지법에 대해서는요 그 관할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있었고 특히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검사장님 그 페북 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문단의 넷째 줄 보면은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그곳 판사들은 서부지법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는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 없이 15자가 뭡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발부해 줬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게 유창종 검사장님처럼 유창종 검사장님이 사법시험 72년에 붙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몇 년 된 겁니까? 법조인 생활 몇 년 한 겁니까? 50년도 더 했네. 53년째 그 뭐 연수원 수료하고 뭐 그때 법무관부터 따져도 50년 넘게 그 법조인 생활을 하셨던 유창종 검사장님의 그 안목으로 보면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들은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불법이란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관할이 아닌데, 니네가 할 게 아닌데 중앙지법에서 해야 될 건데 그거를 왜 니네가 발부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한 걸 갖다 좀 바꿔주세요. 다음 화면으로. 그래서 공수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31조를 근거로 서부지법에다가 기소할 관할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31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명문상 법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되고 있느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 사건처럼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패널이나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판사님이 영장을 갖다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했으면 논란은 끝난 거 아니냐? 그거 좀 계속 띄워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장 발부 판사들도, 그러니까 이순영, 차은경, 신한미 이런 부장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공수처는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중앙지검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기소권 없는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체포 구금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체 없이 검찰에다가 송부해야 된다. 공수처가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다음에 그 구속 기간을 검찰과 열흘씩 나누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열흘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 직원들은 공수처장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공수처의 부장검사 이렇게 와인 마시고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것 좀 띄워주세요. 중앙지검에서는 공수처 수사,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관해서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법 절차, 특히 체포 구금과 같은 강제 수사는 우리 같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 수사기관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의자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유창종 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법 구금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머뭇거리다가는 중앙지검까지도 형사 책임을 갖다가 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줄짜리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법의 영웅들, 검사들, 판검사들이 출연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검사한테 한 이야기일 거예요. 후배 검사님들, 나 같으면 저렇게 했을 거란 이야기지. 나 유창종 검사는 만약에 내가 지금 검사였다라고 하면, 은퇴했지만 나 같으면 저렇게 했었을 건데 검사들의 기계가 어디 갔느냐, 그건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첨언하면 서부지법에 항의하러 들어간 젊은이들을 서부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잘못된 거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부지법 판사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고 판결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판사예요.
그런데 그 뭐야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제가 안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갖다 걸겠죠. 근데 제가 판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 나한테 가지고 와. 제가 중앙지법의 부장판사인데 그 저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해서 중앙지법에다가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그거를 뭐 예컨대 유창종 판사님이 딱 갖고 계셨는데 아니다. 유창종 판사님 높은 분이니까 차은경 부장판사가 갖고 있는데 제가 차은경 부장판사한테 가가지고 어이 차 부장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그 차부장 그 사건 나한테 줘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가 원고 패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부지법 판사들 열받았을 거예요. 그날 저기 난장판 된 다음에 출근해 보니까 우리 그 판사실까지도 그 폭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다 깨버리고 그러면 저 나쁜 새끼들 해가지고 구속영장 거의 다 발부가 됐었어요. 거의 다.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창종 그 검사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다.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곳의 판사들은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열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저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거의 다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기사 보니까 민노총 뭐 이렇게 공무집행방해했던 그 사람들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 풀어줬다며. 이거는 그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척 기피 사유에 해당돼서 영장 발부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사건을 뭐 다른 데다 넘기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장 그 띄워봐 주세요. 제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국회가 명확한 탄핵소추 사유도 없이 특정인의 직무 정지를 그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악용한 거는 이건 국회의원들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탄핵소추 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표적인 피해자 누굽니까? 지금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탄핵소추 사유가 뭔지도 제대로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대통령 탄핵했다라고 하면서 내란죄 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나 그 비상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인데 비상계엄 발동하는 거나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 소추 의결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특히 탄핵 소추 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회의원들 아무리 의원님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래야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유창종 검사장님이 말씀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창종 검사장님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법무부의 법무실장도 하고요. 중앙지검의 검사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검의 마약부장도 했어요. 정덕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 유창종 검사장님이 기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암동에 가면요. 와당 박물관이 있는데 유금 와당 박물관이래요. 저 언젠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유창종 검사장님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일 때 DJ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거는 뭐 내란죄 외환죄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내란죄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대요.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수사할 수 없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통치행위 아니냐. 대통령이 판단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돈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정도는 통치행위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절충적으로 지금 일단은 눈치 보고 가만히 있자.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유창종 검사장님이
전국 검사장 의견을 취합해서 다수결로 합시다라고 그 당시 가을 향기님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에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제안 그 어드바이스를 갖다가 했는데 제안을 갖다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DJ의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한 이적죄 여부, 이게 말이 이적죄지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죄는 아니겠네. 그 폭동이 없었으니까. 통치 행위여서 문제 삼지 않았고 대신에 실무자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레미들만 처벌했다. 이거 잘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그게 나쁩니까? DJ가 북한에다가 돈을 얼마 보낸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몇천억 단위인지 조 단위인지 그 이상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DJ가 북한에다가 돈 줘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핵을 만들었는지 뭐 맛있는 거 사 먹었는지 뭐 벤츠를 샀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몽울풍선을 갖다 보냈는지 무인기를 보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는 검찰에서 통치행위로 퉁 쳐줬는데 어떻게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 있으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런 생각을 하는 게 유창종 검사장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문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 청주지방법원장도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검찰 수사는 그 잘못된 것이다. 저기 그 공수처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 신문 기사 좀 띄워봐 주세요. 없었나? 조선일보. 자, 현직 법원장이 공수처 그 발부한 법원에 그 이거는 그 누구야 현직 그 법원장이 이야기한 거니까 아까 유창종 검사장님은 검사가 판사 그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거는 현직 법원장이거든요. 누구냐면은 임병열 청주지방법원장인데 이분이 사법연수원 15기예요. 사법연수원 15기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13기이고 나머지 그 대법관들 지금 대법관이 몇 기까지 나왔습니까? 그 25기까지 나왔거든요. 대법관들 막내 대법관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10기수나 높은 분인데 저 임병열 그 청주지방법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검찰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그 청구하고 발부받았는데 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효력이 있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이 없느냐? 이거를 현직 법원장이 저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백모 재판연구관이라고 있는데 그 재판연구관은 그 판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 똘똘하고 그 에이스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연구관 가는데 그 재판연구관도 그 백모 이름 제가 이름은 확인을 했는데 뭐 굳이 그 에스트로킴님 감사드립니다. 그 재판연구관도 현직 재판연구관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이 헌법 84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영장 청구하는 건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건 쉽게 말하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다. 이런 이야기를 뭐 저 같은 뭐 변호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유창종 검사장님 같은 검사 출신과 임병열 법원장 같은 현직 판사님들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아무리 발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재판부에 의해 가지고 아주 이상한 문제가 아주 그게 뭐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